예,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이아몬드 안희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OM을 해서 너무 기쁘고 또 반갑고 그래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대단하시다, 그죠? 억수같이 쏟아져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떡하나,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일찍 출발해서 저 왔어요. 혹시 늦을까봐. 제가 이 아메이를 시작하고 또 뭐 해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너무 지겹고 길었겠다 1번. 후딱 지나갔겠다 2번. 어떠세요? 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도 이렇게 빠르구나. 저는 아메이를 추가소득으로 하고 있거든요. 추가소득으로,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 추가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남편이 버는 주 소득이 있다면 내가 버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들어오는 추가 소득은 추가 소득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주 소득이 있고 추가 소득이 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 추가 소득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간호사를 하면서 힘들다기보다 간호사 생활도 너무 좋았지만 어떤 그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건교사를 했어요. 네,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이렇게 지냈어요. 안정적이죠. 네, 방학도 있고 돈이 작았어요. 수입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이렇게 4인 가족이 아니라 저희는 어머님 아버님까지 같이 있어서 같이 지내기가 너무 버겁다. 아니 같이 지내는 게 버겁다가 아니라 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살기가 버겁다. 그래서 그냥 알바 형태로 시작한 학원 강의였거든요. 임용고시 강의를 이제 제가 보건교사를 해봤으니까 교사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한 지가 저는 20년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새 회계연도가 돼가지고서 오신 분이 제 고등학교 때 보건 선생님한테 배워서 합격했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병원을 가서 이미 다녀보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병원을 가보고 그리고 그만두고 다시 돌아와서 임용 준비를 하는 그 입장에서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나한테 들어서 합격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스승님이.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3년째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20년 된 줄 알았는데 23년째더라고요. 임용고시 강의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도 뭐 계속 하겠다, 뭐 그만두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하겠죠, 그죠? 아니 뭐 일이라고 하는 게 하다가 내가 그만둘 수는 있지만 잘리는 게 낫다 1번, 내가 그만두는 게 낫다. 내가 그만두는 게 낫죠. 근데 내가 그냥 어쩌다 그냥 계속 하게 됐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가 나가라고 하게 되면 되게 기분 나쁘다? 안 그래요? 특히나 이 아메이 같은 걸 하면서 하고 있는데 중도에 그만두라 그래.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거? 기분 나쁘시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만두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세월은 금방 가고 아마 계속 이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하게 되실 거지 않을까? 만약 하신다면. 그리고 계속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예측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지금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제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죠. 그 구간에 모두 뭐가 존재하겠어요? 선택. 모든 구간에 선택. 근데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는 거죠.
남편을 선택한 덕분에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게 내 자식들. 자식도 선택하라 그러면 부모들 난리 날 것 같아요. 그죠? 알고르기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야, 지금 대치동 살거든요. 강남 대치동에 살다 보니 야, 이거 알고르기 하면 이 엄마들 대단한 엄마들이 얼마나 고를까 막. 자식은 선택할 수 없는 거여서 진짜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내가 여자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직업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성장시키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큰 전제를 두고 이 인생을 이렇게 다 따박따박 살아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뭐 선택 자체, 선택한 내 눈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고 선택한 내 손을 분질러 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 안 그래요? 그러나 그 구간에 정말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이라는 걸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데에는 많은 것을 이제 자꾸 배우려고 하고 좀 알아가려고 하고 자꾸 나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자꾸 되뇌어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자꾸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참 물어봐도 별 볼 일 없다. 조용하시네요. 반응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물어봐도 모르겠다? 모르면 알 수 있게 자꾸 저는 막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야 되나? 예. 끊임없이 알아보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낫다. 선택하고 알아보는 게 낫다. 근데 살다 보면 선택하고 알아보는 경우들 있잖아요. 특히 결혼. 응? 필대로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 이럴 줄 몰랐다고. 네, 그게 자식한테서 보일 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거나 나의 잡이라고 하는 거나 나의 시간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 정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에 대해서 떨 필요가 없다. 안 그래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죠.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잡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게 저는 그게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내 남편에 대해서 또는 내가 선택할 복음교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막 계속 얘기를 누군가가 해줬더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10년을 알아보셔도 상관없음. 20년을 알아봐도 괜찮음. 그만둬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도 않음. 다시 와도 반가움.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가 어디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복음교사도 해봤고 간호사 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돈이라고 하면은 전 되게 좋아해요. 돈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1번, 없어도 된다 2번. 어느 쪽에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돈이 있는 구간에 난 살겠다. 돈이 없는 구간도 괜찮다. 성직자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 구간을 정하고 구간을 정했으면 좀 깔끔하게 그 다음에는 돈이 있는 구간을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늘릴 수 있을까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선택을 하나하나 해나가기가 좋겠죠. feel 와 feel 저 주식이야 막 feel 이렇게 해가 또 주식 사고 feel이 아니네 이런 거 말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들 feel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배우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그 구간마다 돈 좋아해서 부동산 주식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땅 경매 뭐 이렇게 막 잡다한 거를 계속 알아보니까 며칠 전에 저희 앤드 리더님, 이창훈 리더님이 이제 고달프지 않니? 라고 힘들지 않니? 그렇게 뭘 그렇게 너 이제 나이가 많은데 뭘 그렇게 계속 알아보고 또 들고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계속 한번 정한 거 계속 하면서 계속 알아보고 돈도 알아보고 궁리도 하고 이 아메이 비즈니스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임용고시 강의도 하다 보니 23년이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이 일이 이런 의미를 줄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우리 아이가 이제 제가 보은에서 초등학교를 보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시켰다가 다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다가 또 집어 넣어놨다가 데리고 와서 강남 대치동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적응 잘한다 1번, 힘들겠다 2번. 굉장히 이렇게 애를 휘둘러가지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구간마다 전부 다 즐거워했다라는 거, 행복해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대치동에 온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저는 그 엄마의 어떤 방향성, 엄마의 생각 이런 게 공감이 참 잘 된다면 아이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겠다. 저는 이 나라가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빡빡한 경쟁 속에서 복지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외국에서 키울 거라는 그런 굳센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학 상담해가지고 보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직접 호주를 갔고 스위스를 갔고 영국을 갔고 미국을 갔고 캐나다를 갔고 가서 거기 국제학교에서 직접 상담을 받았어요. 영어를 잘하느냐? 1도 영어를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들리기는 하는데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을 여는데 입을 여는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해서 아이를 그 학교에 보냈거든요. 싱가포르 국제학교까지 다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잘 키워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한국이 제일 좋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해보니까 그 박스에다들 강남 대치동 너무 좋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요.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해보고 싶고 그래요. 시간이 훅 지나갔지만 이제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가 선택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 인생에서 30, 50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30에서 50이라는 구간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30에서 50이라는 이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내 노후도 있지만은요, 내 자녀도 걸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돼서 이 20년은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우선 제가 돈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돈 얘기하자니까 집 하나 장만하는데 30평대 3억. 공감력 떨어지죠 지금. 여기 서울이잖아요. 저는 강남이에요. 여기다 0을 하나 더 붙여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책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차는 2천만 원짜리 5년 타요. 자, 충분하다, 갈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6차를 몰아요. 그러면은 얼마가 들죠? 1억 2천 정도가 들죠. 30년 동안 차를 몰고 못 타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비 아이가 둘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5천 곱하기 2. 공감 안 된다? 1억.
그 다음에 핸드폰 비용 있죠. 10대가 사용을 해야 되고 60대면은 반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만 원 이상이면은 전원이 꺼지는 핸드폰 이렇게 4인 가족이 쓰면은요 이게 1억 2천. 집, 차, 교육비 그리고 결혼해야지. 결혼 새끼도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 5천 곱하기 2 1억. 그리고 노후 자금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1인당 자, 노후 자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요 30년. 그러면은 둘 살면 50만 원이죠. 한 사람은 죽었으면 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서로 막 누가 먼저 막 그렇게 해서 30년 이러면은 이제 이게 3억 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얼마냐면 이 뭐 대충 해도 10억. 20년 동안 500만 원씩 벌면은 이게 얼마예요? 10억. 밥 없어요 지금. 얻어 없어. 교육 의료비 없음. 이런 현실. 이 생각을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특하다 1번, 재수없다 2번 어떻게 해야 돼요? 기특한 거죠. 그래서 남편 의사여도 아무리 의사 월급이 있다 하더라도 손 떨리고 뭐 눈 안 보이고 또 뭐 하나 속에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돈은 일단 벌어놓고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50이면은 누구도 받아주는 데가 여자 50대 가지고 잘 받아준다 1번 쳐다도 안 본 미안합니다. 쳐다도 안 본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나이지 않아요? 그죠? 서울대 나왔다 그래도 콧방귀 끼기 시작하는 나이가 50대잖아요. 그래서 뭐인 거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미스 코리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 친구 미스 코리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표정이 20대에는 우와 이랬거든요. 30대 어머 막 이랬어요. 40대에는 네 50대니까 미모의 평준화 그렇잖아요. 그래서 50대 저는 이 50대라고 하는 기준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의 나이는 30에 빵살 지금 50대 50 내년에 이제 50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되면 20살이잖아요. 독립된다 안 된다 아이가? 이제 고3이에요 큰애가. 60이 됐으면 30이에요. 30 독립된다 안 된다? 막 답답한 거예요. 70이면 40 이쯤 되면 서로가 포기하는 나이죠. 엄마도 애를 더 이상은 키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이도 엄마를 더 이상 어떻게 서포트를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80이고 50이면 이제 더 각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내가 또는 여기까지는 40대기 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대안을 찾으려고 전 세계를 다닌 거예요 사실은. 돈 생기면 외국을 갔어요. 집을 사는 게 아니고요. 돈 마련하면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번에는 호주 가서 한 바퀴 돌자 이러고 한 바퀴 돌면서 거기에 국제학교 제일 괜찮은데 또 물색해 가지고 가서 상담받고 오고 미국에 한번 가보자 가서 상담받고 오고 캐나다 가서 상담받고 오고 영국 가서 상담받고 오고 놀고 돌고 오고 그랬어요. 돈만 생기면. 그러면서 곳곳을 돌아다녔던 참 유별나다 1번 안 그래요? 하지만 뭔가 속은 뚫렸던 것 같아. 알아보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교육과정이 이렇구나. 제가 아마 핀란드를 가서 알아봤더라면 핀란드에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고2 겨울방학인 애를 데리고 핀란드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대치동 엄마들이 다 미쳤다 1번 괜찮다 2번. 예, 저 집은 참 못 말릴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핀란드 여행 간다고 오로라 보러 간다고 제가 애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고 정말 이 나라는 좋은 나라다. 근데 너무 춥다. 타이레놀을 먹어도 아픈 거예요. 막 이게 떨어가지고 영하 30도인데 오늘 너무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춥다 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 나라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각자의 나라들을 가보고 나서 그 뭐 외국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고 나서 생각한 게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좋다. 이 문화에 대한 적응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또 어딘가에도 도착을 하게 되면 월등한 게 기분이 좋다, 열등한 게 기분이 좋다. 네? 뭐 뛰어나게 월등할 건 아니더라도 비슷비슷하게는 살아야 되는데 이 문화에 적응해서 산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바보 취급당하잖아요. 언어도 잘 못하니까. 언어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장벽들이 평생 따라다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늘 얘기합니다. 한국 제일 좋다고. 애들은 막 이 나라 정말 싫다고 고3이니까 얼마나 싫겠어 고3 때. 이 나라 너무 싫다고 애들이 막 어떻게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고 고3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면요. 창밖을 보면서 며칠 전 얘기예요. 시험이 내일 모레거든요. 이번 주거든요.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얼마 전에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에어컨도 너무 적정하고 애들은 다 조용하고 하늘 좀 봐. 작지 않대. 하늘이 너무 이쁘다 그치? 이랬더니 애가 이제 쳐다보면서 수희야 현실로 돌아와. 이게 현실인데? 이렇게 애들이 왜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이러는 거죠. 고3인데 그 3월달 모의고사 평가 치고 6월달 모의고사 평가를 치고 하더니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게 이제 정말 학생으로서 남은 시험이 몇 번 없어.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너무 이렇게 아련한 거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키우고 싶다 1번. 엄마하고 말도 하기 싫다. 예? 이 나라 정말 싫다. 내 자신이 싫다. 이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치열한 20년을 살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하면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죠? 아프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면 어떻게 생각해요? 도망? 가고 싶다. 또는 남에게 그저 빨대 그냥 꽂고 싶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 남편이 거북선대 있잖아요. 빨대 꽂혀가지고 쭉쭉 빨아먹. 응? 꽂혀가지고 빨대도 꽂고 싶다. 저 거북선 등은 더 큰데 우리 남편 거북선 등은 작다. 뭐 이런 비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 강의는요, 사실은 행복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이 선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행복은 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걸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항상 그 구간마다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지만 내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애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아이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늘 애만 보면 맨날 웃어요. 애들 둘이가 늘 엄마를 웃게 해요. 제가 그래서 이상한 동영상 하나 들고 올라 그랬는데 그냥 참았어요. 애들이 막 이상한 뭐 춤추고 뭐 하는 것까지도 며칠 전에 시험 보는 애들이. 그래서 그런 행복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 이 20년을 저는 그러나 이 30에서 40까지는 안 자도 돼요. 네? 좀 빡세게 이 30에서 40이라는 건 체력이 되거든요.
최대 45가지. 제가 이제 49 끝자락에 오니까 돼요. 경상도 말로 되다 뭐 있잖아요. 뭐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거 여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뭐 60까지는 일을 하겠지만 70까지 일을 한다는 거는 참 이건 정말 취미로 일을 하는 거지 이게 돈을 벌기 위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런 일이 없을까? 그래서 30에서 40 구간에 해당이 된다면 체력이 되니까 자지 말고 하세요. 뭘 하든지 간에. 뭐 잠은 한 4시간, 서너 시간 정도 자고 뭘 하세요. 집을 치우더라도 뭘 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뭐 이렇게 뭘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선택을 해나가는 구간이 아니고요. 이때는 어떤 정신적인 체력, 사회적인 체력, 영적인 체력 이런 것들을 계속 키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시도해야 되는 나이가 아닐까. 실패하더라도 네? 실패하더라도 그런 수단이 있다면 한번 매진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 안에 제가 아메이라고 하는 거를 만났어요. 1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37 후반에 만나가지고 30 그죠? 9인가 뭐 38인가 어쨌든 그때쯤 39인가 다이아몬드가 됐죠. 자 1년 8개월이지만은요 하루에 7명씩 만나댔어요. 7개 차팅을 하고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상담하느라고 잠을 안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네, 1년 8개월 만에 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거죠. 그러려면 진짜 나의 그 많은 어떤 두려움 있죠? 이런 두려움에 부닥겨요. 왜? 나는 항상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있죠. 이 조앤리의 창에 보면은 내가 아는 나, 남이 아는 나, 나와 남이 아는 나, 나와 남도 모르는 나. 이렇게 4구간이 있대요. 근데 내가 아는 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너무 난 멋있어, 난 너무 자신 있어, 그런 행운아들 0.1% 정도? 우리 애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애들이 다음 생에 뭐가 되고 싶냐 해가지고 누구는 신데렐라가 되고 싶다고도 얘기하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 나는 진짜 내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내가 되고 싶어라고 해서 야, 참 대단한 착각이다 생각은 속으로 했지만 괜찮다 이 인생도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고 그런 친구를 봤어요. 그런 친구를 보고 저런 애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울 수가 있을까 해서 그 엄마를 봤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내 친구를 키우는 모습을 유심히 봤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니까 참 철이 들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온갖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일도 정말 다 하시는 거 대장부였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지 쟤를 키울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할 때마다 자신이 없고 두려웠지만은요 나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용기가 있고 나에겐 또 꿈이라는 놈도 터치를 해주면은 살금살금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나하고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냥 해보자 이 30, 40대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해보고 나니까 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대에서 50대에 무언가를 진짜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더라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40, 50의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50에서 60까지에 선택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러 오셨으니까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한번 매진하고 집중할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1959년도에 리치라는 분하고 제이라는 분하고
한번 그냥 한번 도전해보다가 어쩌다가 이 아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탄생이 빵 돼버린 거죠. 이분이 그 전에 많은 일들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 아메리칸 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힘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제라고 하는 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까? 세제를 선택을 한 거죠. 천재죠.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대학 간호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니까 좀 아시잖아요. 양재동 그 거리가 제일 어마어마했어요. 이 사거리 전체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여기 정도까지 끝나고, 여기에 이제 매봉역이 있었는데 이 매봉역 근처는요 완전히 그냥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버글버글 했는데, 여기 양재동 매봉역 근처에 베니건스라고 하는 그 커다란 식당을 차리더라고요. 삼성이 미쳤다.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큰 걸 지어가지고 그리고부터는 이 땅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싸요. 제가 4년 전에 들어온 집이 18억 했었는데 이게 지금 4년 만에 32억 됐으니까 땅값이 얼마나 오른 거야. 샀어야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양재동에 이 땅들 있죠. 이 사거리에 이 집이 어마어마하게 시즈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음식점으로서는 대성을 했던 이 집인데, 이 건물이 지금은 비어 있는 지가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이 길마다에 그 임대해서 비어 있는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강남이잖아요. 주님 밑에 건물주라면서요.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상가가 다 죽어버렸는데 부러우세요? 이건 어떡하라고? 유지비는 어떻게 하고, 세금은 어떻게 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건물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 돈을 벌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사업이든 뭐든 해보면 와 이거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너무 와우 이게 유행이라며. 1년마다 옷 파는 거. 안 그래요? 그리고서는 이게 이제 트렌드 10년. 그러나 이게 이제 100년 이런 정도. 어때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싶다. 선택 얘기했잖아요. 계속 어떤 일을 선택해야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치 디보스와 제이베 덴델은요, 아무리 위인전을 읽어도 이분들은 천재. 설립도 할 수 있지만, 성장도 누구나가 시킬 수 있지만, 계속적인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이에요. 누구나가 돈을 엄청 잘 벌 수 있는 한 구간이 있는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요, 옛날에 그랬었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번 벌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지만 한 번쯤은 벌어봤다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그랬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걸 하나 지어줬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좀 이름을 좀 날려보든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친구의 재능이 아깝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유지를 했었어야지. 몰랐다는 거죠. 왜 유지를 못했을까요? 몰랐으니까. 몰랐다. 내 그럴 줄 몰랐지. 이거예요. 정답은 이건 것 같아요. 몰랐잖아. 이럴 줄 몰랐어. 안 그래? 우리 딸이 어버이날 편지를 써가지고, 고1 때 얘기예요. 어버이날 편지 써가지고
딸 자랑 너무한다, 그죠? 편지 쓰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거기서 이제 대상 타가지고 편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엄마라는 것도 처음 했을 거고 딸을 키워본 것도 처음 키워봤을 텐데, 응?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너무 더 고마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더 고맙다라는 거예요. 처음인데. 와, 그러니까 막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제 살만하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 몰랐지 안 그래요? 이게 다 모르지. 내 남편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야. 아니 내 스폰서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 내 파트너가 이럴 줄 몰랐다. 아미가 이럴 줄 몰랐다. 아니면 교사가 이럴 줄 몰랐다. 교사가 그런 거지 뭐. 교사 시컷 합격시켜서 보내놨더니 교사가 이럴 줄 몰랐대요. 2년 만에 3년 공부해가 들어가서 2년 만에 나오는 거 있죠. 학교 못 다니겠다고. 몰랐대. 아니 이걸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은 유지된다 안 된다? 성장은 할 수 있죠.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로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고요, 시대적인 어떤 기회와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래방 기기가 하나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차려봤는데 그게 막 대박 나가지고 한 10년 동안 벌어먹을 수 있었거든요. 응? 그게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지. 잘 될 줄 알았나?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우연히 해보는 거는. 그러나 노래방 기기가 유행할 거라는 걸 일본 가서 알아와가지고 미리 차려놓은 사람은 이게 일본처럼 10년 갈 거라는 걸 알아갖고 그 다음에는 내일이야 해가지고 내일을 미리 차려가지고, 그죠? 무슨 내일이야, 손톱에 누가 바른 사람이 어디서 돈 주고 이랬는데 막 그러면 그거 덮고 또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안다라는 것과 한번 알아본다라는 거 있잖아요. 알아본다? 사실은 배우는 거지. 배운다. 우리가 평생 배울 일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난 너무 사실은 지치고 힘들긴 한데, 매번 배워도 또 배워야 되고, 매번 배워도 또 배워야 되고, 매번 배워도 또 배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버거워요, 사실. 그러나 늘 해왔던 거니까 또 배우자 뭐 이런 거 있죠. 배워야지. 왜? 배워서 선택한 것들은 그래도 낫더라 이건 거예요. 배워서 선택한 것들은 그래도 낫더라. 그래도 유지가 되더라. 저는 그래서 이 리치와 제이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시작부터가. 어떻게 품목 자체를 생필품으로, 야, 똑똑하죠. 에? 1959년 이 당시에 미국도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되던 시대예요. 어디든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했더라면 성공 안 해. 저런 분들은 대부자가 안 될 수 없는 분들이세요. 뭘 해도 성공했을 거야. 그러나 지금의 성공은 아니겠죠. 응? 그 당시에 포드라는 자동차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지금의 포드는 어떠세요? 응? 지금의 아메이는 어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렇다면 저 생필품은 어느 날 갑자기 치약을 쓰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을 안 닦기 시작하더라. 이상한 시대가 도래하더라. 응?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머리를 안 감기 시작하더라. 안 그래요? 안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얼굴에 바르지 않기 시작하더라. 병원만 가더라. 그렇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천재죠. 생필품이에요. 그리고 성장에만 포커스를 뒀더라면 광고했겠죠. 어마어마한 광고와 함께, 광고하기 너무 쉽잖아요. 김희애 씨 모시면 신뢰가 있고, 안 그래요? 송혜교 씨 모셔오면 피부가 그냥 백옥같이 될 것 같고, 응?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안에 내용물은 똑같으나
포장만 조금씩만 해가지고서 팔 수 있지 않겠어요? 팔로만 있다면? 응? 그러나 이분들이 생필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몸에 반드시 사람의 인체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 이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 제가 2009년도에 제가 이것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1년 8개월 만에 갔어요. 2009년에 6월에 전 세계 다이아몬드가 다 모여서 라스베가스라는 데를 갔어요. 라스베가스를 가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가 다 모였던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50주년 기념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이아몬드가 왔겠죠. 그래서 거기 가고 싶었고 갔어요. 아주 점 같은 이렇게 뭐 근데 어마어마한 리더님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저 뒤에 점으로 앉아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구간 안에 앉아서 리치 디보스의 실제 음성을 듣고 실제 모습을 보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냐? 공장 1개 달랑, 농장 하나 달랑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가진 거라고는 농장 하나하고 공장 하나밖에 없다. 감사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농장 하나 공장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네노라는 회사, 이렇게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이 중에서 가장 60등급으로 나눴을 때 1등급 윤리적으로나 자산적으로나 빚이 하나도 없이 아주 퍼펙트한 회사다라고 해서 3M 정도가 돼야지 받는 그 1등급 회사를요. 아메이 회사라는 회사가 지금 1등급이 되고 나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 묻겠다 안 묻겠다 사람들이. 품목은 뭘 가지고? 생필품 가지고. 생필품 가지고 시작하는 회사들 너무 많죠. 너무 많잖아요. 싸고 잘 쓸 수 있다. 누구나 쓰는 거다라 가지고서 회사 많이 차리잖아요.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어떻게 이 사업을 성장을 시켰어요? 이렇게 묻고 싶겠죠. 그거는 간단한 비결이 있지 이러면서 이제 키트 하나를 가지고 와서 퐁퐁과 시드랍스에 데모를 해가지고 이거야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장을 시켰어. 그랬더니 줘보라고. 나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방법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지고 간 그 회사가 흥했겠냐 망했겠냐를 묻는 거예요. 그 회사가 망했겠어요? 흥했겠어요? 망한 거죠. 그리고 이 수많은 아메이 비즈니스들이 아메이 ABO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많이 받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크게 성공해서 사는 것도 봤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도 어떤 회사도 아이가 윈인 사람한테는 평생 유지 이런 건 없대요. 누구도 아이가 윈의 철학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해줄 마음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이 일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것만큼은 지켜왔다라는 거죠. 뭐를? 유가 윈이다 라는 정신과 그 철학을 우리 아이들 이러면서 지금 덕디보스하고 스티븐 베넨델이 막 60이 다 돼가시는데 우리 애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7살 때부터 나는 저 정신을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은 이식을 했고 곧 멎을 거다. 나한테 심장을 주는 이 사람은 서로 맞바꾼 거죠. 그분도 심폐를 이식을 받았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다. 본인은 심장하고 폐하고 같이 받았고 자신의 폐는 누군가에게 드린 거죠. 그래서 그 폐를 받은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지만 그렇지만 내 심장이 멎는 것뿐만이 아니라 멎을 거다. 그런데
너네 심장도 멎어 이렇게. 너희들 심장도 멎을 거다. 그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이 정신을 지켜다오 이런 거예요. 다 다이아몬드들이었잖아요. 예. 정말 유가 윈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의 시작은 그 정신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생필품을요, 인체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양제 만들고 샴푸도 만들고 뷰티 이 아티스트리도 만들고 하잖아요. 제약회사에서 하나의 그 의약품을 만들 때 임상 데이터 내죠. 그죠? 임상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결과가 아주 좋아야 그 약을 쓰지 않습니까? 그 약을 쓰다 보면 부작용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작용 없이 임상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일반적인 회사들이 많은 생필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예? 지금만이 아니고 1959년도니까 그때부터도 많은 생필품 회사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예? 어떤 정신으로 임상 데이터를 하면서까지 제품을 만들었을까요? 영양제 하나, 뭐 이렇게 화장품 하나를 바르는데 뭐를 연구합니까? 성분을 연구하죠. 성분을 연구해요. 대부분 다. 히알루론산 수분이 많구나 이런 거 연구하죠. 비타민 C 항산화가 되는구나 이거 연구하죠. 칼슘 골다공증을 개선시키는 뼈가 되는구나 이거 연구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비타민 C만 넣어서 주면 끝. 여기다 히알루론산 해가지고 바르셔요 끝. 여기다가 칼슘 넣어가지고 드셔요 끝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회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거 아니 칼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었어요? 위장에 갔죠? 소장으로 들어가야겠죠? 혈액으로 들어가겠죠? 혈액으로 들어가서 뺑글뺑글 돌겠죠? 그게 끝이에요. 뺑뺑을 돌다가 칼슘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뼈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혈관 안에 있는 칼슘이야. 뼈가 보인다. 가고 싶다. 안 그래요? 걸어간다. 그래서 혈액 밖으로 빡 뛰쳐나와가지고 지가 걸어서 뼈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웃기는 거. 콜라겐을 발라. 그러면은 얼굴이 쳐올라온대요. 미안합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업되면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 다운하면 다큐가 되고 업되면 중간이 없어요. 죄송한데 피부도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진피가 있잖아요. 콜라겐이 필요한 건 이 진피층이죠. 여기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콜라겐이 주 재료고 여기에 이제 묶고 있는 게 엘라스틴. 그러면 우리가 콜라겐이 들어가고 싶은 구역은 표피가 아니에요. 각질이잖아요. 벗겨지는 각질이 아니라 진피층에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에 이렇게 수분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막이 있어가지고 이물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피부에만 닿으면 다 들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수분까지도요. 여기서 수분을 넣어주면 표피층에서 수분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 수분을 지질로 살짝 씌워줘야 미끄덩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질로 씌웠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체의 구성 성분하고 똑같아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른 게 들어오면 다 잡아먹거나 못 들어가거나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분막이 없는 데는 손바닥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들어오잖아요. 쭈글쭈글해지죠. 얼굴을 자꾸 비 맞고 이러면 쭈글쭈글 수분 들어왔어 뭐 이거 다시 펴죠. 맑으면 펴지고 막. 웃기잖아. 그렇게 안 되려고 이게 막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거 들어가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연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체의 구성 성분하고 똑같은 거 안에다가 지질 넣어놓고 수분 넣어놓고 인체가 모르도록 해가지고 쏙 넣어야 여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거라. 그래서 먹는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바에는 발라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공초점 현미경까지 다 들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다 확인해가지고 임상 데이터에서 얼마나 또 올라가는가를 확인해가지고, 예, 팔자주름이 이렇게 있던 게 이만큼 없어지는 그거 다 확인해가지고 탁 출시를 해주는 거죠. 영양제, 칼슘만 넣었더니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신장으로 나가서 결석만 생기는 거죠. 철분을 넣었더니 똥만 힘든 거죠. 철을 넣으려니까. 위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똥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철을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비 생기죠. 검은 변 보고. 이게 철분이 흡수가 다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황금색 변을 봐요. 임산부들한테 우리 아메이 제품을 이렇게 권하면요, 너무 좋아해요. 황금색 변 봤다고, 변비 없어졌다고. 그 무슨 얘기예요? 더 흡수됐다는 소리잖아요. 골수에 들어가서 뼈 됐다는 소리죠. 절결과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건 거예요. 그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죠. 알면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지는데 모르면 필로 선택하는 거야. 필로. 심지어 여기 와가지고서 사람들 관상을 본다? 아, 그래요? 강사 눈빛 보고 막 사귄가 진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 업돼서 그날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이런 거. 응? 아메이 비즈니스가 오래됐다 그래도 다 어딜 가나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 예? 어딜 가나 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 원래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는 기회를 공유하고 싶은 거죠. 왜? 이 세상이 참 슬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그 제로섬이죠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한정된 구간 안에서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돈을 더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네가 가진 거 내가 뺏어오고 내가 가진 거 네가 뺏어가고 이런 구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구간에서 빠져나와서 이 구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만 하면 으쌰으쌰해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게 참 좋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서로 격려받아갖고 또 행복했다가 밖에 나가면 막 이렇게 막 화살을 받고 막 언어의 칼 막 찔려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러나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대로 누군가에게 따박따박 이렇게 이 일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게만 도와줄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치 디보스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영양제와 화장품과 정수기, 청정기 기가 막히겠죠. 그리고 퀸 냄비, 솥. 뭐 내용물 가지고는 요즘에 뭐 엄청 뭐 유기농이라든지 뭐든지 엄청 좋아들 하시는데 쓰는 냄비는 멜라닌 수지 이런 거 뜯어 먹으면서 계란 부쳐 먹잖아요. 너무 웃기죠. 알루미늄에다가 미끈미끈한 멜라닌 이거 다 발라가지고 그러면 발라져요 그게? 가만히 있어요? 본드로 붙여야지. 본드로 어마어마하게 붙여놨겠죠. 그럼 불 때면 본드는 녹는다? 가만히 있는다. 녹아가지고 막 위를 막 들썩들썩 이렇게 하면 멜라닌 떼지잖아요. 그 계란 처음에는 하얗게 나오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뭔가 시커먼 게 막 붙어 있으면 이게 잘 그죠? 여기 탔나? 뭐 멜라닌수지 다 붙여가지고 막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가가지고 뇌로 가서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뇌가 쪼그라들죠. 지방질이 말랑말랑해야 뇌가 풍성한 건데 그런 알루미늄들이 다 박혀 있으니까 뇌가 딱딱해서 쪼그라들어서 그러나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주변이 힘들지. 아주 건강해지세요 정신적으로. 그게 어쩌면 노인에게 주는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모르잖아. 안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나중에 배회 밖으로 늘 돌아다니셔서 저희가 이제 이 속옷에 전부 다 막 이렇게 이름 새겨가지고 이름표 필요 없어요. 다 뜯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 새겨가지고 예쁘게 해서 이제 그러면 또 어딘가에 또 전화 오세요. 그럼 또 모시러 가고 이렇게 했더니 하루 한 번은 경찰서에도 안 계시고 어디 계시나 했더니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예쁘게 깨끗하게 다시 입으시고 이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예, 웃음이 참 미소가 참 예쁜 할머니셨는데 들어가니까 웃길래 어머 할머니 이랬더니 뉘신교 그게 경상도 사투리예요. 닌교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뉘신교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 치매 저희 할머니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치매가 되면 애들이 모래 너무 좋아하잖아요. 모래 만지고 이러는 거. 이렇게 이제 변이 너무 좋으세요. 변이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이 말랑말랑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면 되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냄새 모르니까 그럼 막 만지고 그러고는 이게 다 뭐 이게 진흙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딘가에 발라보겠지, 그죠? 그래서 더러우세요? 저는 그게 의료인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 하는데 그 정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귀여우신 거 있잖아요. 얼마나 저분은 평안하실까? 오히려 저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또 재미있는 일화가 또 두 분이 너무 이혼 직전까지 가셨다가 둘 분 다 같은 시기에 이상하게 치매가 돼가지고 같이 병원에 가셨는데 두 분이 똑같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두 분이 썸 타시는 거야 매번. 좋아하시면서 썸 타시고 막. 그래서 굳이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남이 봤을 때는 좀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살자 건강하게 살자 이러려면 내 몸에 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도대체 내 몸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도대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뭔데 저런 화학품이 뭐길래 들어 마셨더니 폐가 굳어가지고 죽어버리기까지 하는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라돈이 뭐길래 저렇게 막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라돈 뭐 쌓아놓은 대진 침대 이제 뭐 그 쌓아놓은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난리나면서요. 대진 침대만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라돈 자체의 문제인데 라돈이 거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애들한테 쓰는 거 다 통나무 써야 되는 건데 다 플라스틱에다가 그것까지 본드까지 다 붙여놓은 것들 쓰시잖아요. 그 본드는 다 포름알데히드가 돼가지고 계속 7년 9년씩 나온다며요. 그게 다 코로 들어가가지고 흡입이 돼서 혈액으로 쑥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 간에서 뭐 소변 대변으로 나오면 좋지만 그게 안 나오면 어디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기 위한 반응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빼야지. 그러니까 구멍으로 나오는 게 아토피 피부염 피부로 나오고 털구멍으로 나오거나 콧구멍으로 나와가지고 콧물같이 나오거나 기관지로 나온다고 천식대가 막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이런 생필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요. 모두가 안전할 수 있고 환경까지 보호가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걸 무려 60년 전에 생각을 했다라는 게 천재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윈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유가 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하나 공장 하나인 딸랑이니 회사가 60년이 되도록 번성하고 있고요. 100년이 되도록 영원하리라. 회사는 멀쩡합니다, 여러분. 너무 멀쩡해요. 우리가 문제지. 나. 이제 진짜 본질은요. 이렇게 해서 중간 과정에서 자, 이제 돈 얘기 해가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 필기하는 게 보이시긴 하세요? 예. 이제 이 일은 이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포인트를 모으면 포인트 모아오면 현금 줄게 이런 거예요. 매달 현금 줄게 이런 일인 거죠. 돈 준대. 포인트 모아오면 포인트를 쓸 수 있어요. 2년 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기한 맨날 까먹죠. 그런데 돈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현금으로 꼬박꼬박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보너스가 있고 2차 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3차 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행 보너스가 있어. 이렇게 해서 토탈 35%를 줍니다. 35%를 주는데 그 근간이 어디에 있냐면 아메이 회사는 제조회사예요.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350원으로 물건을 만들어요. 일반적인 제조회사의 단가가 168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2배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통 한 200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200원에 만들면 소비자는 보통 1,000원에 가져가거든요. 왜? 중간에 광고도 해야 되죠. 총판 대리점도 있어야 되죠. 도매도 거쳐야 되죠. 소매도 거쳐야 되죠.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유통 과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딱 두 가지가 있죠. 돈.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유통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병원도 서비스업이잖아요.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유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은 여기인 거고요. 돈을 쓰는 구간은 여기지 않습니까? 소비자. 그래서 이 유통 과정을 이거를 직거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몇 년도 했다고? 1959년. 대단한 거죠. 직거래하고 이 중간에 이 유통 과정에서 남는 이 유통 비용 있잖아요. 이 유통 비용을 소비자에게 주면 어떨까라는 게 리치의 생각은 아니었고요. 1929년 하버드를 졸업한 그냥 경영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줘봐라 소비자에게. 그리고 광고를 하도록 한다면은 아마 열심히 할걸? 이런 생각인 거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걸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직거래를 하고 유통비용을 소비자에게 준 거죠. 세계 최초로. 정말 창의적이죠. 세계 최고 많아요. 유틸라이트 농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식물에 뭔가 영양소가 있지 않을까를 처음 생각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식물을 따먹는 게 아니라 영양제처럼 알약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어떨까? 이런 거요. 그렇게 처음에 만든 회사가 유틸라이트 회사예요. 아류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지만 그 철학은 뺏겨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통비용을요 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직거래를 했으니까 첫 번째 회원 소비자를 해준다면 30% 할인해줄게 이런 거죠. 소비자가 700원이라고 하는 혜택이 생겨버린 거예요. 혜택. 700원에 사가지고 가니까 좋다, 싫다? 좋다 그러면 회원할게 이런 거잖아요. 1,000원보단 700원이 낫네? 오케이. 그래 30% 할인해줄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의 제조는 상당히 성분도 안전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환경도 안전하고 성분만 안전한 게 아니라 성분은 자연 성분이고 화학 성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학품은 아무래도 독작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자연은 안전하잖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능까지 임상적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서 개선이 됐냐 안 됐냐, 콜라겐이 얼마나 차올라 왔느냐. 사람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게 프로틴이에요. 사실 남편들이 다 웃는 거지. 너가 살을 뺀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빠진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육을 늘리면 빠진대. 너 운동 안 하잖아. 근데 이거 먹으면 근육이 늘려진대. 웃기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단백질은 어때요?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해서 모든 아미노산이 가장 아이디얼하게 모두가 다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피부, 뭐 이런 면역, 그다음에 근육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아미노산 스코어 100을 유지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기능을 아주 훌륭하게 이 가장 아이디얼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제품들이에요.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자신 있다, 100% 만족 보증 이런 거죠. 100% 만족 보증. 100% 품질 보증 아니에요.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90일 동안 사용을 하고 환불 100% 해줄게. 이상한 회사죠. 제가 처음에 젖병 가지고 와서 애기 젖병부터 아메이 거를 먹였거든요. 회원하기 10년 전부터 아메이 걸 썼는데 회원하자마자 아메이 젖병 진짜 좋다고 내가 다 써봤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젖병을 팔았다.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제 사자마자 젖병을 끓여야 되니 옛날에 젖병이 있었어요. 끓여야 되니까 소독한다고 막 끓였다가 녹은 거야. 젖병이. 예?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걸 나보고 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태워놓고 나보고 어쩌라 이렇게 그러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안 되면 하나를 사고 오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AP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거 환불 했더니 번호요. 네, 예? 그러더니 네 주세요. 그래서 돈은 내일 들어갈 거야. 네. 그래서 환불에 대한 자신감 100배 됐겠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막 바르다가 환불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100% 만족 보증. 뭐 어때? 써보고 환불하고 괜찮죠?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 포인트를 모아오기만 하면 현금으로 주겠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줄 건데 현금을? 매달 매번마다 꼬박꼬박 또박또박 15일만 되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평생.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요 그러면 누군가 상속받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이렇게 포인트만 모아오면 현금으로 주겠다. 그 기준이 이제 1차, 2차, 3차 보너스의 기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50원 여기도 350원이죠. 회사와 우리는요 다이다이의 관계예요. 50대 50 다이다이 5대5 하자 이거 있잖아요. 시작부터 5대5 유통비용 전체 얼마? 100%죠? 유통비용을 전부 다 줄게 이런 거예요. 에? 유통비용 다 줄게 이런 거예요. 그게 전체 제품가에서 35%라는 얘기인 거죠. 예. 유통비용 35% 대박인 거죠 사실은. 이걸 다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기회를 삼아서 한번 사업적인 어떤 비즈니스적인 것도 한번 구축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있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포인트를 모으는 방식이 이제 참 그물같이 짜여진다라고 해서 네트워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의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나와 나 이하의 전체에, 그러니까 나 이하에 나 있고 이렇게 이쁘게 늘어나면 좋겠지만 안 그래요? 이 사람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고 또 누군가 사다리 타기 아시죠? 누군가를 통해서 내려갈지 알 수 없는 그거. 그러나 이걸 늘려본다면은요 돈은 이렇게 됩니다. 나 이하의 구조가요 이렇게 계속 나 하나지만 누구는 점 하나로 끝날 수도 있겠고 또 누구는 원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 위만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또 늘려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는요 이렇게 넓어지는 만큼이 다 나의 소득으로
어차피 35%가 내 매출 전체의 35%니까 전체 소득 매출에서 35%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하를 다 모으면 현금을 줄게. 얼마를 모으면 되나요? 20만 포인트를 한번 모아봐. 한 달 동안에 사용하는 거. 네, 모든 생필품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바르고 먹고 마시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서 4인 가족 20만 원 정도는 누구나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러면 3%를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60만 포인트를 모으면 6%, 120만을 모으면은 9%. 자, 눈치채셨죠? 어떻게 올라간다? 369, 369. 12, 그 다음 뭐겠어요? 그렇죠. 똑똑하시다. 15, 그 다음은 18, 21. 여기는 배로 올라가요. 120 다음에는 당연히 240이겠죠. 400, 680, 1000. 평생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 1000. 1000만 매출. 자, 나만 모아라가 아니고요. 나 이하 다 해서 1000만 매출. 닭을 팔아야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팔아야 되겠죠. 닭 장사 하고 싶으시죠? 커피 팔고 싶으시죠? 커피 1000만 원은 팔아야 내가 한 200이라도 벌어가겠죠. 뭐를 팔아야 한 200은 벌어갈까요? 뭐든 1000만 원 적어도 팔아야 하셔야 돼요. 편의점에 물건 하나 파는데 얼마 남아요? 그 찌끔 남는 거 그것도 100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근데 나 혼자가 아니고요. 나와 누군가가 함께라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나 말고 나 이하에서 잘 팔아주면 좋겠죠? 판매라고 하는 거는 지치고 힘든 거고 잘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파는 사람도 있고 이 판매의 개념을 넘어서서 또 천재 같은 비즈니스예요. 소비하자 이런 건 거죠. 소비하자 그냥. 각자가 쓰는 소비를 모으기만 해도 이 소비가 모아지면 매출이 된다라는 원리인 거죠.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소비를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충실해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품에 충실하지 않은 I가 위인 회사들 천지백갈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안만 써줘 봐야 뭐가 남아요. 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려면 제품이 정말 탄탄하고 좋아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와 나 이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저희 여동생으로부터 어느 날 언니야 내가 아메이라도 해볼란다. 언니야 내가 아메이 해보려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안수진이 그거라도 해라 이렇게 내가 쓸게 그거라도 해라 놀지 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10만 원을 벌었다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10만 원 구간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그럴 줄 알고 그래 10만 원이 어디야 한 50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뭐 2억 벌잖아요 지금. 안희진입니다. 제가 2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썼으니까 그리고는 안수진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요. 수영 강사였거든요. 락스물에 너무 담궜죠. 이래가지고 진짜 아토피가 생겨갖고 이 띠 두른 곳 여기 이게 진물이 막 줄줄줄줄 띠의 넓이가 이 정도는 다 막 이게 다 까만 게 아니라 진물이 끊임없이 그래서 막 이 겹쳐지는 이 부위가 이만큼이 진물이 줄줄줄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할 그랬는데 그랬으니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피부과 로션을 발랐겠죠. 한 150ml짜리 7만 원짜리 7, 8만 원. 이게 10수년 전에 7, 8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위층에는 언니가 아파트 위층에는 언니가 아침잠을 좋아하는 안수진 그리고 밥을 너무 잘 먹는 안수진 에게 밥과 로션을 준 거예요. 아침마다 밥 먹으러 올라온다 뭐 이렇게. 근데 이 언니가 아메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다 이거죠.
아메인데 그러나 결국은 밥에 승복하고 그리고는 로션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로션이 450ml지만 5,000원이었어요. G&H 로션 처음에 나왔을 때. 예. 그래서 이거 양이 많으니까 엄청 발랐겠죠. 좋아졌겠다 1번, 더 나빠졌겠다? 좋아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제품은 이 인체의 기능, 인체의 흡수, 인체의 보호 이런 거를 철저하게 임상적 데이터를 거쳤기 때문에 수분이 굉장히 보유가 잘 된 거죠. 그리고는 부작용이 없었던 거예요. 독작용이 없었던, 화학품에 대한 복작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매달 썼다 안 썼다? 썼겠죠. 로션이 이렇게 좋으면 바디 샴푸는 얼마나 좋을까? 이거 있죠. 바디 샴푸는 8,000원. 쓸만하다 아니다? 쓸만하다. 겹쳐서 썼더니 더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샴푸도 바꾸게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비싼 그 화장품을 썼어요. 얼굴 바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이제 유기농 프랑스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한테 소개하면 맨날 세트가 1,100만 원씩 넘어가지고 야 남편이 웬만큼 벌어야지 너는 뭐 덩치도 크고 얼굴도 크고 해서 그랬는데 이걸로 다 바꾸니까 그때 토탈 해가지고 세트 전체가 26만 원이더라고요. 당연히 브랜드 체인지 한다 안 한다? 하죠. 이 원리를 이해한 나 브랜드 체인지 했겠죠. 저는 인삼 산삼도 먹었거든요. 강의하면서 노가다 인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인생이어서 산삼, 인삼 좋다는 건 무조건 다 먹었는데 WX만 못하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이런 자연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항산화의 제 기능을 하니까 회복이 끝내주게 잘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한 30만 원 정도 드리던 거를 8만 원짜리로 바꿨어요. 브랜드 체인지 계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이러면서 저는 중이염도 끝났고 월경 후에 오는 그 뭐 있잖아요. 그것도 끝나고 관절염도 끝나고 이렇게 됐어요. 염증의 구간들이 싹 없어지니까 자신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제품 전달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12층에 살았는데 11층에 엄마가 아기가 아토피여서 딸 하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엄마인데 아토피로 7년 동안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1시간 거리를 가가지고 물을 떠다 와서 애를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뭐 큰 차를 구한 이유가 물 떠오려고 온천수. 그래서 제가 뭘 바꿔줬을까? 물 바꿔줬어요. 정수기를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아토피는 뭐 간단하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진물 난 것도 다 났더라 이래서 로션 바꿔주고 그리고 아이가 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비타민 C 정도, 뉴트리 키즈 정도 딱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죠. 이 엄마 와 하겠다 안 하겠다? 하죠. 매번 물 떠오지 않아도 되고 돈 들 일이 없잖아요. 정수기 한 번만 딱 갖다 놓으니까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주니까 온천수 물이 좋은 게 미네랄이잖아요. 우리 물이 미네랄이 많으니까 정말 그걸로 세수 계속 해보면 되게 좋아져요. 애기들 세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정수기를 목욕탕에 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전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다들 목욕탕에 달고 싶어 하시대. 그 목욕탕 그 뭐 달아도 나오기는 하실 거예요. 뭐 이러는데 다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목욕탕에는 안 달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9층에도 아이가 많고 뭐 이렇게 건강에 되게 관심 많은 엄마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영양제랑 뭐랑 뭐 이렇게 조금씩 뭐 25,000원만 하면은 뭐 주름 개선하는 아이크림도 바르고 하면서 뭐 자기 주름 펴졌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던데 본인은 막 주름 펴졌다고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20만 포인트. 여기도 20만은 한 개에 감동하면 생필품은 10개로 쫙 늘어나는 것 같아요. 브랜드 체인지 한 10개 정도 되면요 20만 포인트는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부분만 공유죠.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만 공감이 되면 이 구간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색깔 되게 좋아하는데요. 색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 이하의 포인트를 한 달 동안 모은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얼마를 모았죠? 20만을 모았죠. 한 달 내내.
곱하기 얼마예요? 3% 계산을 하면 6,000원을 돌려받게 돼요. 6,000원 돌려받아서 6,000원 돌려받죠. 여기도 6,000원. 네. 그리고 나는 60만을 모았어요. 60만을 모아서 6%가 된 거죠. 그래서 60만 모은 거 맞죠? 3만 6천 원을 받겠지만 나 이하의 전체가 3만 6천 원이니까 이 11층, 9층 다 가져가고 남은 거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6천 원, 12,000원을 빼죠. 그러면 2만 4천 원. 나 2만 4천 원. 자, 그러면 스폰서는 한 달 동안에 얼마를 모았어요? 나를 포함해서 60배에다가 본인 20, 80을 모았으니까 돈은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노노노노노. 6% 계산을 해보면 4만 8천 원. 8천 원인데 여기 6천, 2만 4천 원 가져갔어요. 나 2만 4천 원 가져가고 그걸 빼니까 3만 6천 원 빼고 안수진 스폰서님이 가져간 건 12,000원. 화가 나죠. 스폰서가. 나이에 이렇게 많은데 왜 네가 많이 가져가? 이럴 수 있죠. 네. 그거는 회사가 반드시 유통을 맡겼잖아요. 유통을 맡겼으니까 유통 비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폰서나 나나 11층이나 9층이나 다 소비는 똑같이 20만을 했으나 유통 광고 전달 이 사람은 하나, 나는 둘, 11층 9층은 제로. 누가 더 회사에 큰 이득을 도움을 줬다? 내가 둘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는 2만 4천 원, 여기는 12,000원, 여기는 6,000원, 6,000원 이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퀴즈.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가느냐? 네. 선착순 아니죠. 아래 위에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여기는 둘. 자 A, B, C, A, B, C 돈은 누가 많이 벌어가겠다? C. 그죠? 광고 전달 많이 한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60만 정도 모으고 120만 정도 모으게 되면요 약 10만 원 정도 받아가거든요. 그리고 240만 구간이 되면은요 한 30만 원 정도 캐시백을 받아요. 그리고 400 정도를 모으게 되면은요 50에서 80 정도가 캐시백을 받아가게 돼요. 그리고는 1000만 정도가 되면은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월 보너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150, 200 교사 월급이죠. 150, 200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왜 적은 돈이 아니냐면 추가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볼 다 보고 매여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마트에서 알바를 할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하지는 않잖아요. 하루 종일 하면 저처럼 1년 8개월 안에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자 A, B 이렇게 1000만이라고 하는 그룹이 당연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의 기본은요. 자 필요 시간이라는 것과 소요 시간이라는 걸로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게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공식 중에 하나예요. 필요 시간과 소요 시간만 맞춰주면 성취는 이루어진다. 답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충분하게 필요 시간이 있고 내가 얼마나 절대량이죠, 필요 시간은. 피아노를 치더라도 필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소요 시간을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취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는데 이 아메 비즈니스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정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1000만이라고 하는 매출은 채워지더라 이건 거죠. 중요한 건 내 파트너가 누군가가 안수진 1000만이 됐으면 안희진도 1000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됐을 때 2차 보너스 6%를 줘요. 그래서 2차 보너스를 받게 되면 90만 원 정도가 안수진 리더님이 이제 받는 거죠. 9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나 이하로 이렇게 천만이 2명이 생기게 되면요, 사파이어라고 하는 구조가 되고요,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게 돼요. 이게 매달 지속적이에요. 괜찮다 1번? 응? 응? 괜찮다 1번. 뭐 그런 돈은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어떠세요? 매달 꼬박꼬박 또박또박 죽을 때까지 어때요?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그리고 내 이하 3명의 1000만을 가져가시는 분이 계신다? 그죠? 이러면 이 피는 에메랄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에메랄드가 되면 월 500에서 뭐 800 정도라고 합디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그룹의 1000만, 6그룹의 1000만이 되면은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구간이 돼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뭐 월 100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월급이 되는 거죠. 매달. 그래서 매달 보너스가 있고 연말 보너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1년은 12달 9월에서부터 8월까지를 한 회계연도라고 하고, 12개월 중에 한 달을 성취를 했다 1000만을, 그러면 SP 실버 은을 생산하는 사람 정도가 되고요. 12달 중에 3번 달성하게 되면 골드 프로듀서 금딱지 되는 금. 그러면 이제 뭐 돈은 똑같지만 GP, 그 다음에 이제 12달 중에 6번 정도면 플래티늄, 변하지 않는 플래티늄,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백금이 되는 플래티늄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달 중에 12달을 다 달성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월 보너스도 있지만 연말 보너스도 있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의 자격이 오게 돼요. 이 이후부터는 여행이라고 하는 보너스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연말 보너스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월 200 말고 연말 보너스가 한 500씩, 1000만씩, 2000씩, 3000씩, 4000씩, 5000씩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구조라고 하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네, 어느 구간에서 쉬면 유지하면 되시겠죠. 유지하셔도 상관없고, 월 150만 원, 200만 원을 넘어서서 내 파트너를 한 명이라도 후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보너스는 나의 노력이 훨씬 많겠죠. 스폰서가 노력해주고 함께 시스템 노력하고. 자, 2차 보너스는요, 나 노력보다 너의 노력이 더 크지 않을까요? 3차 보너스는요, 나의 노력은 거의 째면이겠죠. 너와 너다시겠죠. 안 그래요? 3차 보너스, 2차, 3차 보너스가 그야말로 연금을 받는 구간인 것 같아요. 연금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을 모으시되 우리에게는 그 훌륭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거를 정말 열심히 잘 들어가지고 복제라는 개념으로 포인트를 모으는 데는 어떤 여러 가지의 요령이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그 시스템을 가장 잘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처음에 맞닥뜨렸다고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의 운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복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 아까 지능 이야기, 애기 잘 키우는 이야기 해드린다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에게 항상 그 지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인지지능뿐만이 아니라 다중지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음악지능, 미술지능, 공간지능, 수학지능, 이런 것들이 다중지능이 다 좋지만 요즘에 그 8가지 지능, 자연친화지능, 인간친화지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8가지 지능 아래 9번째 지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박사들이 많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 이 9번째 지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지능이라 하는데 이 지능은 이런 거래요. 소유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소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랑, 행복, 기쁨, 여기에 방향성을 두고 있느냐.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맨날 소유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가지지 못하면 불행한 거잖아요. 맨날 성취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만 노력을 하는, 이기고 나면 허무한 거죠. 그러면 더 잘 되면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또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지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지능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랑,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의 지능을 계속 개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음악을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음악을 하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더 행복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 그림으로 참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으면 너무 좋겠어요. 김연아 같이 그렇잖아요. 내가 금메달을 따도 좋지만 동메달을 따도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국민이 전부 다 이렇게 내가 선두자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 영적 지능 9번째 지능이 매우 뛰어난 분이 리치 디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돈 좋잖아요. 그러나 함께 벌면 더 좋지 않아요? 이런 개념인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은 잘 키운다라는 게 저는 정말 교과서대로 간호학을 전공했고 아동간호학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교과서대로, 아이들이 6세 전에는 정서가 개발이 돼야 되니까 이 정서 개발에만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이 왜 맑아지겠죠.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그죠? 초콜릿 먹으면 손 닦고 이러면 초콜릿만 지면 어때요? 손 닦아야 돼. 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초콜릿 만지고 물 만지고 하면 저는 항상 옷을 하나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애들이 9월 달에도 바닷가에 뛰어들고 모래 덮고 하더라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엄마, 가다가 계곡이야 이러면은 서달라면 서가지고 계곡에 풍덩풍덩 이렇게 마음껏 그 정도는 틀 안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서가 되면 이게 오픈이 되면요,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린애한테 상징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애 보고 선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 따박따박 그 코스만 밟다가 이제 중2, 고2 때는 진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고2부터 공부를 잘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큰애가 갑자기 잘하더라고요. 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충만하니까 이제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냐. 정말로 여러분, 이게 정말 깔끔하게 맑아지고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만 되면은요,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3 초기만 해도 불안했던 애가 이번 6월달 모의고사 평균 해가지고는 국영수 진짜 전체 탑을 했어요. 숙명여고에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대학을 잘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영어를 공부하면서도 잡지책을 읽은 것 같아. 엄마, 영어에 이제 수능 특강 EBS 읽으면서 나 이걸로 지식이 너무 많아지는, 정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엄마 이러고 읽고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점수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한국사를 보더라도 내일이 한국사 시험인데 하나라도 더 외웠으면 좋겠는데 걔가 왜 공부를 못했냐면 그런 거 하느라고. 이제 알겠어 엄마, 갑신정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책 하나 읽고, 그게 새벽 2시에 애가 책을 읽고 있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자라도 더 외우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 됐다, 네가 좋으니까 됐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 소유라는 데 방향성을 두지 않고요, 엄마가 일관되게 어릴 때부터 저거 사랑, 행복, 기쁨 그 선택에 저는 매진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고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태도가 그대로 아이가 닮아가면서 아이는 그게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큰애는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됐지만 우리 집 아들은 중3입니다. 우리 집 아들은 딸이 아니어서 규수가 아니에요. 양가 규수가 아닌 것 같아요. 양가 규수는 아니지만 그 수준으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3이어서 이 아이도 제가 똑같이 고3, 고1부터 한번 적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얘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네, 해서 아이들은 적성이 좋으면 빨리 배우거든요. 적성이 좋으면 그게 이제 적성이라고 그러고 재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끝의 방향이 어디인가 그걸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단계마다 우선은 장이 튼튼해야 되고 장 해줘야 이게 마음이 그러고 다음에 인지라고 하는 것만 그 순서만 맞춰서 키우더라도요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다 같이 진짜 크게 핀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